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5월 둘째 주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잘 보셨죠? 자, 2부는 DB, KT, LG, KCC, 삼성 지금 뭐 FA의 그 물밑 작업들이 있는 팀들이에요. 네. 그 FA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죠. 또는 노리고 있거나. 그렇죠. 네,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이 지금 비시즌에 뭐 아직까지는 사실 FA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좀 간만 보는 네, 그런 모습이죠. 네. 갑자기 그 크브린생 간제비 최영석 기자가 생각나요. 간을 많이 보죠. 그렇군요. 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FA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톤도 제가 맞춰. 그렇죠. 네, 굉장히 면밀하게. 좀 은밀하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이런 루머가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부 댓글 순서에서 댓글 순서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S0238070님이 네. KGC 우승 예상에서 SK 팬으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에도 들리시길. 네. 뭐 네. SK 팬분들 저희한테 뭐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너무 감사드린다니까. 네. 저희 좋습니다. 네, 저희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이렇게 되면 리버스류, 리버스리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쪽은 엮이고 싶지 않은데 저희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KGC 이겨라. 네, KGC가 좋습니다. 세현수님이 프로농구 발전하면 NBA처럼 유니폼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얘기가 된 거예요. 빨간색이 너무 많다. 맞아요. KBL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뭐 여기 거론해주신 모비스, LG, KGC, 오리온, 한국가스공사, ASK. 예, 지금 절반 이상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이번 시즌에 좀 눈에 띄었던 것은 그 LG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창원 쪽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황색 유니폼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예, 그런 걸 낸다든지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컵대회 때 반응이 좋았던 파란색 유니폼을 좀 에디션으로 낸다든지 이런 구단들이 약간의 어떤 좀 시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아진 느낌이 들어요. DB 같은 경우도 그 약간 좀 다른 톤의 이 남색 톤의 어떤 이제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요거는 좀 다행스럽다. 다만 더 다양해져야 팬들이 좀 어떤 KBL 유니폼 구매라든지 이런 어떤 굿즈 어떤 구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 이뻐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맞아요. 디자인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네. 안 이뻐요. 네. 그러니까 안 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여성 팬분들만 사죠. 봐서 입히고 싶다. 또 애기한테 좀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이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좀 그 팬들한테 판매용하는 어떤 유니폼은 광고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광고를 좀 줄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유니폼이 어떤 패션이 여전히 좀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굉장히 좀 사랑받는 패션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이렇게 반팔에다가 유니폼 입고 NBA 저지 같은 걸 많이 입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근데 KBL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어떤 디자인의 문제, 이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이 문제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광고를 갖다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 드라마에서도 한때 이제 PPL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PPL을 그냥 1차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마스크가 새로 나왔는데 한번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해볼까? 뭐 이러면 이거 마스크 끼고 방송을 해요? 네. 마스크 안 끼고 것처럼 말도 잘 나오고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PPL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아니까 그걸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키롱 의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유머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극중의 장치를 넣으면서 그걸 아이디어로 변환시키면서 PPL을 굉장히 좀 효과를 극대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성화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광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좋은데 그거 그냥 뭐 이건 여기 붙이고 이건 여기 붙이고 이게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를 갖다 내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그 로고를 통해서 로고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팀의 어떤 그 글자를 갖다 새긴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파악이 안 갑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유니폼을 이쁘게 만들어야죠. 이쁘게. 그렇죠. 입고 싶다 이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저는 색깔도 색깔인데 색깔 문제는 맞는데 디자인... 이쁘게 만들다 보면 색깔이 당연히 뭔가 변화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찐님이 허웅 선수 다른 팀 간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네, DB에 남아서 프랜차이즈 되어도 좋고요. FA 대박 나길 기원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DB 얘기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LG 같은 경우 이제 조상현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선물, FA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형 FA 추가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조상현 감독도 살짝 얘기는 하긴 했었었고 또 구단 쪽에서도 아마 조상현 감독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FA 영입을 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사실 이관희 이재도를 갖다 영입을 하면서 뭐 LG가 돈을 많이 썼죠. 뭐 LG는 항상 투자는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성과가 안 나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하는 편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도 이관희 선수에 의존하지 않나. 즉 이제 FA 첫 회연차에서는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만약에 활약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몇몇 예외를 제외하군요.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이관희 이제도 선수가 페이컷이 살짝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또 지금 윙 자원 그리고 빅맨 자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김준일 선수가 돌아오긴 하지만 박정현 선수는 이제 군에 입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윙 자원이나 빅맨 자원에서 어떤 보충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LG는 또 젖잘싸가 될 수밖에 없어. 조상현 감독이 아무리 팀을 갖다 잘 만들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몇몇 이제 FA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승현과 전성현이 좀 LG가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현 같은 경우에 빅맨 자원으로서 모든 구단들이 많이 노리고 있고 뭐 이승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구단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윙 자원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서 전성현이 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승현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김준일 선수가 포지션 중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뭐 사인앤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김준일 선수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 공존을 하는데 공존할 때 어떤 포지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전성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LG가 지금 딱 맞는 그런 카드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전성현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승호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실제적으로 좀 무성원 같은 어떤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된다 그러면 전성현과 문성곤이 사실 KGC에서 윙맨 자원에서 어떤 조합이 굉장히 좀 잘 맞았기 때문에 문성곤은 이제 수비적인 측면, 그쵸. 활동력 그리고 전성현은 거기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포인트 본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승화의 어떤 그런 조합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LG가 전성현도 노릴 수 있고 이승현도 노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지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성현이 오면은 정말 최고의 퍼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도와도 뭐 이미 KGC에서 호흡을 다 맞춰본 그렇죠. 사이이고 사실 LG 지난 시즌 문제는 결국에는 공격이었거든요. 네. 공격이고 윙맨이고 네. 윙맨은 전성현은 그 카드를 외워줄 수 있고 사실 이제 그 조상현 감독이 말씀하신 이관희 이제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관희 이제도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에 이 둘의 볼 핸들링에 기반한 2대2 빈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효율이 그렇게 잘 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LG가 외국 선수 부분에서 마레이가 잘했음에도 고민을 하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만큼 그 파괴력이 강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전성현이 왔을 경우는 전성현이 가진 무기는 이 선수는 그냥 단순히 서서 받아가지고 넣는 선수가 아니라 뭐 오프볼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옵션이 하나 공격에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전성현이 왔을 경우는 LG의 약점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메워지는 그리고 그거를 다행히 전성의 약점 보완할 수 있는 말씀하신 이승우 카드도 있고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성현이 많이 왔을 때는 만약 마레이에 대해서 지금 제기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레이의 어떤 그 효율성도 극대화될 수 있죠. 그렇죠. 피딩이 네.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조상현 감독과의 어떤 그 철학도 좀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은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션 오펜스 그리고 오프드볼 움직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대표팀에서도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LG가 지금 대형 FA를 갖다 노리고 있을 때 접근법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법이 좀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예측, 유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볼까요? 자,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외부 FA 영입도 이제 이슈지만은 내부 FA인 이정현과 어떻게 가느냐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정현에 대해서 KCC 내부에서 약간의 경론이 좀 있었다
거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정현이 사실 지난 시즌에 음. 뭐 좋은 역할을 했었죠. 뭐 클러치 능력도 괜찮았었고 라거나 이대도 괜찮았는데 수비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예, 그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를 과연 FA로서 적정 가격을 주고 잡아야 되느냐. 근데 또 이정현 선수도 외부에서의 어떤 그 오퍼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렇죠.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이정현을 갖다 데리고 왔을 때는 KCC가 지금 작년에 최근에 보면 이제 KCC가 2년 전에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하면서 어떤 SK하고 비슷한 그런 농구를 갖다 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정현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제동이 걸리긴 해요. 음. 승부처에서 어떤 승부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강한 수비가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일단 KCC는 이정현을 잡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수비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유현준이 입대를 했고 송교창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전력 어떤 유지가 필요하고 또 KCC는 라거나하고 이정현이 또 단짝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정현과 라거나가 코어로서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정현 선수 워낙 노련한 선수고 거기서 흐름을 잇는 게 너무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KCC는 잡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문제는 잡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협상에서 만약 다른 팀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좀 가격이 좀 올라간다. 이랬을 경우는 KCC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 가격이 중요한 게 또 이제 셀러리 캡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 네. KCC가 어쨌든 대형 FA 한 명을 또 영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KCC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이제 그 선수를 갖다 한 명 영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죠. 네,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KCC의 계획은 뭐냐면 그 리빌딩이 아니고 송교창 지금 유현준이 없지만 리빌딩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정창용도 지금 FA로 그렇죠. 있거든요. 정창용도 잡는다는 그런 이제 보석인데 일단은 KCC는 다음 시즌에 대형 FA를 영입을 하고 이정현과 라거나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또 한 번의 대권을 갖다 노려보고 거기에서 팀 컬러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송교창이 그럼 다다음 시즌 11월인가 12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퍼즐을 맞추면서 대권에 도전한다. 즉 리툴링 하겠다. 지금 지금 계획을 갖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즉 이제 네. 첫 번째는 이정현이나 정창영, 두 번째는 외부 FA 네. 이 영입에 따라 가지고 KCC 어떤 플랜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허훈이 이제 상무에 갑니다. 뭐 허훈 선수 최근에 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제 KT 입장에서는 허훈이 나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이 팀의 중심축을 결국에는 이제 또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KT의 어떤 대대적 개편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대적 개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혼이 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카드를 보충을 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성우가 있고 박지원이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적의 대안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허운이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카드 그리고 공격에서는 뭐 리그 최상급 카드였다면 지금 KT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부분들은 수비적인 부분들이고 수비에서 내실을 다져야만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안을 갖다 마련을 해야 된다. 즉 이제 수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어떤 비시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신예들 그러니까 뭐 하용기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대적 개편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관건은 좀 이제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로 잠깐 넘어갈 것 같아요. 양홍석, 하용기가 되게 중요한 선수들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양홍석 얘기를 굉장히 좀 길게 하긴 했지만은 양홍석과 하용기가 어느 정도로 또 스텝업을 해주냐에 따라 사실은 이 허원이 없는 기간을 생각보다 잘 그냥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전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또 KT가 이번 시즌 초반에 허원이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보면은 이 프론트 코트의 어떤 높이에 기반한 어떤 수비 그리고 정성호의 맹활약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었거든요. 또 김동욱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허운이 빠져도 이 팀은 분명히 강팀일 것 같아요. 예, 보여줬던 모습 보면. 외국인 선수만 잘 뽑으면. 그렇죠. 외국 선수만 잘 가져가면. 근데 네. 다만 여기서 그냥 우리 허운 없어도 잘 버텨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양홍석과 하영기가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하영기 같은 경우는 뭐 슈팅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어떤 공격 옵션의 추가적인 부분, 뭔가 이제 좀 다른 어떤 성장이 좀 동반이 되어갔고 양홍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어떤 이 선수가 가진 어떤 한계점, 아직 불안한 부분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짜 뭔가 공격수로서 스텝업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KT가 허운이 돌아왔을 때 다시 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그냥 버티기만 간다면 허운이 와도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KT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되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KT는. 일단 내신을 다져야 된다. 올 시즌 이렇게 음. 봤을 때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좋은 멤버를 가지고 좋은 이제 정규리도 좋은 분위기로 갔지만 결국은 플레이오프 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경기력 자체가 뭐 치열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났던 내실을 어떻게 다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DB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부 FA 허웅과 관련된 어떤 재계약 이슈가 가장 뭐 핫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DB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호응을 잡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저는 거의 공식화된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호응을 잡는다, 잡을 거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솔직히 말, 갑자기- 안 잡는다 이상하잖아. 예, 그것도 이상하죠. 예, 예. 네, 그렇죠. 잡는 입장이지만 다만 이 허웅이 이제 FA 시장에서 어떤 인기 대어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허웅은 두 가지 매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KBL 최고의 인기 카드다. 그렇죠. 이거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허웅이 지금 기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슈터로서도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허웅이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 팀 그럼 그 팀이 성적이 높게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가드나 아니면은 그 강력한 윙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DB는 허웅을 잡는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대우해양 조선건설 여기에서 허재 사장이 들어오면서 허웅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신생팀을 거듭나기 때문에 어떤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카드 강력한 카드가 있었는데 허웅이 적격이다. 그다음에 허재 감독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DB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루머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사실 무근 뭐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DB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냐면 허웅과 FA 접촉을 갖다 했을 때 난항이 좀 예상이 되긴 해요. 난항.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FA에서 몸값이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규가 좀 많이 받죠. 그렇죠. 김종규가 많이 받는 상태에서 DB가 성적이 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웅도 잡아야 되지만 강상재, 김종규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 선수 이 세 선수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리딩 가드 또는 강력한 어떤 그 메인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웅만 있었을 때는 이 세 선수가 온전히 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내부에서 키울 수 있는 자원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FA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허웅에게 과도한 페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기준점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5억에서 6억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더 오버페이를 해보면 이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딜레마가 있고 근데 허웅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DB가 원하는 가격에서 허웅이 계약하기는 쉽지는 않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 DB의 딜레마는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허웅을 잡으면 뭐 당연히 좋은데 DB 입장에서는 이제 허웅 잡으면 끝이 아니라 우승 도전을 원하기 때문에 네. 허웅 잡아도 그 다음까지 다 생각하면서 잡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요. 허웅 잡으면 오케이 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
허웅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승 도전하려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허웅이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그 다음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계속 딜레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건은 이제 이 연봉 조정 통해서 어떤 김종규의 어떤 몸값 약간 사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윤호영이나 어떤 이런 베테랑들의 어떤 이제 연봉이나 어떤 이제 계약도 뭐 정리가 될 여지도 분명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퍼즐 맞추기가 아예 새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강상재도 어쨌든 상무에서 전역하고 이번 시즌 이제 제대로 보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그렇죠. 연봉도 좀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정리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팀도 허웅에 따라서 연세의 어떤 변화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DB는 허웅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난관들이 있다. 그리고 외부 FA 영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늘 방송이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FA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챔프전이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루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파악을 좀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하시는 게 좀 더 프로농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 잘 걸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가드진, 스윙맨 쪽 이쪽이 다 필요한데 이제 외부 FA 영입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팀 내부적으로는 코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일단 이 팀은 그러니까 김시래와 만약 아이자 힉스가 재계약이 된다면 김시래와 힉스 콤비는 강해요. 그렇죠. 리그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 두 선수만 가동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뭐 수비에 집중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전력의 어떤 한계점들이 보였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2년 연속으로 거의 최하위권이 됐었고 여기에서 어떤 반등이 필요한데 게다가 은희석 감독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의 어떤 개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근데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이 지금 은희석 감독이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거든요. 일단 수비, 타이트한 수비, 그리고 공격에서 어떤 약속된 플레이, 거기에 꽉 짜여지는 어떤 플레이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중력과 정신력, 그리고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부분을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이 그동안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유망주의 어떤 그 성장, 그렇죠. 이거까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의 전력은 너무너무 불안하단 말이죠. 김시라 힉스가 있지만 나머지 세 부분이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이원석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차민석 마찬가지. 그렇죠. 예, 나머지 뭐 김현수라든가 임동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절실한 반등이 없으면 이 선수가 로테이션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어떤 자원 하나가 필요한데 이 자원이 지금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은희석 감독이 딱 들어왔을 때 이 팀의 팀 컬러를 정립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는 건 동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 팀 컬러가 진해지거나 옅어질 수 있지만 근데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농구를 리드 앤 리크트가 되는 선수를 한 명 데리고 와야 감독이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 자체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되게 단순한 비유를 하자면 그냥 이인석 감독님이 오신 것은 요리사는 바꿨는데 재료가 그대로면 그렇죠. 사실은 좋은 음식 나오고 신선하고 맞죠. 그리고 퀄리티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요리사도 뭔가 정말 새로운 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FA 영입이다. 예, 새로운 재료를 사오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윙자운 어떤 정리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좀 공격적인 무브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보면 삼성에서 지금 유력하게 좀 떠오르는 선수가 한두 선수 정도 있죠. 그래서 삼성도 그 부분에서 좀 초점을 갖다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시즌 때 은희석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보 그렇죠. 감독인데 물론 이제 연대에서 능력을 갖다 입증을 했고 사실 코치 시절에도 그 인삼에서 코치 시절에서도 좋은 감독, 좋은 지도자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KGC가 차기 감독으로 이제 찍었던 그런 사령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삼성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FA를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요거 지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삼성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 저 삼성 좋아하는데. 네. 네, 삼성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 이번에 은희석 감독이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삼성 팬들은 삼성이 6강을 가고 우승하는 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삼성이 삼성다운 경기력을 보이고 상대 팀과 대등한 경기만 해도 삼성 팬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네. 더 경쟁력 있고 좀 더 치열한 경기를 좀 해주면 그렇죠. 정말 그것만으로도 네. 만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삼성이 지금 서울 연고지로 잠실 지금 실내 체육관 가장 넓은 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삼성이 채워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 KBL 흥행에 삼성이 해야 될 역할이 좀 크다고 봐요. 네. 어쨌든 서울 연고라는 팀이 되면 네. 어쨌든 서울처럼 정말 메가 어떤 도시를 쓰는 팀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해줘야 전체적인 농구 인기가 좀 상승을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그냥 특성상. 네. 예. 근데 사실 SK는 이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해내는데 사실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이 역할을 좀 못 해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해서 이 어떤 농구 인기를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이거는 제가 그냥 우기는 건데 음. 삼성이 그동안 이제 뭐 1등주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삼성이 스포츠판에서 중하위권이에요. 전체적으로 투자도 종목 가리지 않고. 투자도 많이 안 해요. 음. 예, 그건 정상적으로만 좀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글로벌 시장 때문에 여기 이 스포츠의 매력이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투자를 줄인다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근데 대신에 정상적으로 좀 해라. 이게 극단이면 이건 좀 기업의 어떤 신뢰도에 좀 문제 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좀 정상적으로 좀 해줘라. 근데 정상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네. 믿습니다. 삼성. 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2부 수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